최근에 본격화된 일본과의 마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일본이 제기하는 이슈는 지극히 실무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품 중에서 전략물품의 흐름이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흘러간 것 같은 그런 의혹에서 출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데이터로 증명을 해서 실무적인 접근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은 한국의 정부하고 언론이 나서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어서 많은 국민이 반일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과 현상이 전혀 불일치한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감정적 앙금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실무적인 이슈에다가 옮겨서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누적된 적대감이 어떤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폭발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 감정의 적대감을 풀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 이슈를 얘기를 해보려고, 이번에는 식민지를 가졌던 유럽 국가의 사과 사례를 보고 일본이 한국에 했던 사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서구 국가들이 했던 사과와 배상을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 한국에 했던 사과와 배상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8일자에 조선일보에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토대로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열강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지배 국가에서 엄청난 잔악 행위와 학살도 저질렀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학살을 하긴 했습니다만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피지배 국가에 했던 잔악 행위와 비교하면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럽 국가들은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나 배상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다만 학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개별 배상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를 경제협력 등으로 했을 뿐이지 배상이라고 하는 명칭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식민 국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는 1885년부터 1960년까지 콩고 민주공화국을 식민 지배했습니다.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가 통치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20년 동안 잔악 행위로 인해서 콩고인이 300만 명 또는 최대 1000만 명까지 희생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벨기에 정부는 레오폴드 2세 시절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과와 배상 요구를 거부하고 대신에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프랑스는 알제리를 1830년부터 132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프랑스 식민 치하에서는 고문, 살인이 자행됐고, 그리고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과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 모두 합치면 최소한 30만 명, 프랑스 측 주장입니다. 알제리 측 주장에 의하면 1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알제리에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난 후에도 인도차이나의 식민지를 다시 가지려고 전쟁까지 치러서 패배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관해서 베트남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식민 통치했는데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약 7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1956년에
경제재건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카다피가 이탈리아에 보복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리비아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석유를 위해서 1999년에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국가를 점령을 하고 또 폐허화시키고 유대인 학살한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가장 내세우는 것은 1970년 12월에 빌리 브란트 당시 수상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 자세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 이벤트로 독일은 세계적으로 반성과 사과의 모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본질보다는 이미지가 어필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폴란드 의회가 독일에 대해서 배상을 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좀 다른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1960년에 당시에 1억여 마르크를 독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리스는 자기들 스스로의 포퓰리즘 성격으로 재정 파탄이 나고 나서 독일 주도의 유로존에서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재정 긴축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배상을 탕감받은 독일이 다른 나라에 빚 독촉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1953년에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서방 국가에 진 부채 중에서 62%를 탕감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도 연기되고 이자 삭감 등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런던 부채 협약이라고 하는데 독일은 이 협약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전쟁에 대한 배상을 일괄 타결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또 독일은 식민지 경영도 했습니다. 나미비아를 식민 경영했는데 식민 지배를 할 당시에 7만 5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사과 방침을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공식 사과는 아직까지 하지 않고 배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조는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식민 지배를 한 국가를 꼽으라면 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영국의 인도 지배의 정책적인 문제에서 기인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을 했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200년 동안 인도의 1인당 GDP는 증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구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할 때는 피지배 국가에서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당시에는 이 정도의 참혹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65년에 한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성과 사과의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피해자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해야 충분한지 그 한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한국에는 그만큼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국가들은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일본이 한국에 한 것만큼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나 배상은 이 정도에서 충분하다, 이 정도에서 끝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당당한 국가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1965년에 맺은 한일 간의 협정 그리고 그 후에 했던 작은 합의들까지 해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거사에 관해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지는 적대감, 감정은 이제 그만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